서울의 늦가을 밤 공기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거리는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카페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마감을 위해 커피 머신을 닫고 의자를 하나하나 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끝났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그 순간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은호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선 실루엣은 낯설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요동쳤습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 사람은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 전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을 망치고 사라진 뒤 흔적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혁은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턱에는 거칠게 자란 수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졌고 눈빛에는 피로와 상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선배. 지혁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그러나 그가 첫마디로 꺼낸 말은 후회도 다정함도 아니었습니다. 내 옆에 있던 그 남자 이름 내 앞에서 다시는 꺼내지 마. 은호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지금 선배가 할 말이에요? 저를 거절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 했던 사람이 파혼당하고 잠적한 끝에 돌아와서 꺼낸 말이 겨우 질투예요? 지혁은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곧 고개를 들어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은호야. 나 그동안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어. 결혼식 망치고 집을 뛰쳐나간 후 막노동하며 하루하루 버텼어. 그런데도 내 얼굴만 떠올랐어. 내가 했던 말, 내가 흘리던 눈물, 내 눈빛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맴돌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손끝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후회한다고요? 이제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건데요? 선배가 던졌던 말 기억 안 나세요? 넌 나랑 어울리지 않아. 후배야, 더 이상 기어오르지 마. 그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지혁은 다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바보였어.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오만한 생각 때문에 내 마음까지 밀어내버린 거야. 정말 미안하다. 변명이네요. 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혁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 좀 봐. 제발.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도면과 스케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두 사람이 동아리에서 함께 꿈꾸던 작은 문화 공간의 설계도였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야. 무너졌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하지만 나 혼자서는 못해. 내 도움이 필요해. 내가 있어야만 가능해. 은호는 파일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하필 저예요? 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너 아니면 안 돼. 넌 늘 내 옆에서 부족한 걸 채워줬어. 내가 있어야만 이 도면이 살아나. 내가 진짜 지키고 싶었던 사람은 너였어. 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상처 준 사람도 선배였어요. 다시 제 앞에 나타나서 저를 흔드는 사람도 선배예요. 저는 답 못하겠어요. 너무 많은 게 얽혀 있어요. 지혁은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난 포기 안 해. 이번엔 절대.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등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고 지혁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카페 안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대답 없는 표정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다시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살아나겠다는 집요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한숨을 내쉬며 정리된 의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배, 저도 사람이라 흔들려요. 선배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 앞에서 후회한다고 말하면 저도 마음이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선배는 잘 모를 거예요. 제 마음은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 않아요. 지혁은 손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은호야. 그래서 더 간절한 거야. 난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필요해.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창밖 골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스쳤습니다. 은호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 시선의 주인은 고성희였습니다. 그녀는 가로등 불빛에 가려진 채 은호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일렁였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찾던 무언가를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씨 집안은 무거운 침묵 속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김다정이 끓여놓은 된장국이 김을 내고 있었지만 가족 누구도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낡은 양복을 입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재취업 면접을 보러 간다고 말했지만 눈빛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33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히 버틴 대가가 이토록 허망할 줄 몰랐습니다. 식탁 맞은편에서 이수빈이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유튜브 영상을 찍고 편집했지만 늘어나는 건 구독자 수가 아니라 악플뿐이었습니다. 돈만 많은 남자 찾는다고. 저 여자 철면피네. 외모 하나 믿고 설치는 꼴 좀 봐라. 차가운 댓글들은 수빈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화면을 끄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나도 잘하고 싶다고. 그 모습을 본 지화는 말없이 물을 건넸습니다. 야, 누나. 그런 댓글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시해. 그러나 수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넌 몰라. 나는 지금이라도 성공해야 돼. 아무것도 못하면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 지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근 배신당한 연인 홍미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 영란은 작업실에서 캠퍼스를 바라보다가 또다시 문 앞에 붙어있는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숨기는 건 곧 드러난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또 쪽지 받았어. 무서워. 누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나야, 괜찮아. 엄마가 곁에 있잖아. 내 옆에 내가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불안과 집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란은 점점 더 숨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혁은 카페 창고에 도면을 펼쳐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자꾸 떨렸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아. 은호가 있어야만 해. 반드시. 그러나 창밖 어둠 속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그녀는 은호의 모습을 지켜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어. 그리고 그 시각 은호는 집에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역의 초라한 모습, 간절한 고백, 그리고 창업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성재가 보여준 따뜻한 배려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은호의 마음속에 성재가 자리 잡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지역이 그림자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도 은호는 두 남자 사이에서 힘겨운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눈물의 의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성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구화는 지역의 귀환과 은호와의 불편한 재회, 창업 제안으로 다시 얽히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씨 집안의 몰락, 수빈과 지완의 갈등, 영나를 향한 불길한 위협, 그리고 고성희의 의미심장한 시선이 교차하며 더 큰 파국을 예고하였습니다. 10화는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판다였습니다.